자, 이어서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오후장까지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자, 오늘도 두 가지 이슈를 한번 또 한마디로 붙여주셨는데요. CPI하고 엔비디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일단은 CPI가 발표가 됐죠. CPI가 발표가 됐는데 일단은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러한 또 수치가 나왔습니다. CPI가 3.2%가 나오게 되면서 전월비 대비해서 또 어느 정도 올라가는 모습들. 근원 CP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물론 이제 예상치 대비 0.1% 정도만 상회를 한 거라서 뭐 그렇게 크게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았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뭐 1월달 대비해서는 결론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그렇게 뭐 크게 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뭐 악재로 받아들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뭐 연준에서도 그렇고요. 미증시에서는 CPI보다는 PC를 조금 더 주목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이 CPI는 더 이상은 뭐 크게 시장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겠구나라는 부분은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또 보스턴 연은 총재가 또 한마디를 했었죠. CPI가 이제 또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한다. 이러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상반기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기대할 수 없겠지만 상반기 내로는 그래도 금리 인하를 실시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러한 또 기대감들이 어느 정도 나타났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아직까지 6월 달에 시작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차오르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그러면서 또 이제 역시나 이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엔비디아가 불과 이틀 만에 눌린 지 이틀 만에 또 다시 한번 그대로 급등하는 그런 이 수치가 또 나와줬죠. 그러면서 완전하게도 이제 이 엔비디아 뭐 이뿐만 아닙니다. 사실 뭐 메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뭐 그다음에 뭐 애플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여전한 AI 수요에 대해서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미증시를 그대로 끌어올렸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전히 투심은 강력하다.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또 좋은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2차 전지가 상당히 좀 강력하게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2차 전지가 상당히 강력하게 상승이 나왔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이 나올까 했었지만 일부 종목들만 약간의 상승이 나오는 그림이 진행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 좀 개별주로 또 이 장세 자체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CPI가 발표가 됐고 시장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결과로 나왔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주도주 종목군들이 또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여전히 개별주 종목 장세는 이어질 수가 있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가 FOMC 또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FOMC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 개별주 종목 장세에 맞는 매매 전략이 중요하겠구나. 이런 식으로만 한번 해석을 해주시고 대응을 준비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엔비디아의 급등과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이제 급등을 하는 부분은 여전히 이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뭐 미증시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1,000가 약간의 분기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여전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이틀 동안에 워낙에 또 많이 빠졌었잖아요. 엔비디아가.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등 매수세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엔비디아가 또 꾸준하게 이 상승이 나오려면 확실하게 또 $1,000를 좀 뚫어주는 움직임 정도는 나와 주어야지 정말 또 다시 한번 기대감을 상회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구나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일단은 전일의 움직임은 많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발 매수세가 들어갔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여전히 FOMC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내년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좋은 실적의 흐름은 또 명확하게 또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눌림 상황이 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또 접근하기 좋을 만한 종목이 바로 엔비디아다라는 점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두 가지 섹터 어떤 걸 좀 중요하게 보시는지 여쭤보도록 하겠는데요. 뭐 엔비디아 하면은 AI, 또 AI 하면 변압기, 또 전선 인프라 이쪽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좀 움직이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 뭐 같이 따라가도 되는 건지 의견은 어떠세요?
뭐 결국에는 이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던 부분이 AI 반도체에 대한 이제 이 계속되는 시장의 모멘텀, 그러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이 많이 나왔고 전체적으로 고점에 있다라고 했을 때 이 AI라는 키워드가 새롭게 다른 종목군들로 또 묻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가장 많이 강조를 드린 게 사실 변압기 쪽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장 강조드렸던 또 변압기 관련해서 두 종목이 일진전기와 그 다음에 LX 일렉트릭이었죠. 보게 되면 우리가 원했었던 그림, 새롭게 올라올 수 있던 그림을 그대로 다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제가 딱 요 정도 구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월 5일, 6일 정도? 딱 저번 주 이쯤이 되겠네요. 딱 저번 주 이 정도 시기에 LX 일렉트릭 같은 이러한 변압기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상당히 흐름이 좋고 워낙에 물량이 강력하게 들어가 주면서 AI 키워드가 새롭게 또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실적이 좋아하는데 불구하고 여태까지 못 갔던 만큼 AI라는 키워드가 상승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안내드렸던 단가 대비해서 지금 현재 10% 정도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결론적으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실적 자체는 굉장히 견조하게 잘 나와주고 있었습니다. 워낙에 실적이 견조하게 잘 나와주고 있었는데 사실 여기에 현재 시장은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어느 정도 또 묻어 나와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이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AI 쪽으로 또 작용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변압기 관련된 종목들이 또 상당히 좋은 상승이 나와준 거거든요. 일진전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저번 주 한 안내드렸던 구간이 이 정도 구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보게 되면 물량이 상당히 강력하게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물량이 상당히 연속적으로 들어와 주면서 이 물량을 또 기반으로 해서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아마 지금 정도의 흐름이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어느 정도 기대를 할 만할 것 같은데 사실 매수를 이제 또 하려면 어느 정도 저번 주 정도에는 접근이 됐어야 되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미 또 벌써 정고점 근처 구간까지는 올라왔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이러한 종목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따라타는 거는 완전하게 이제 저같이 좀 데이 트레이딩을 하거나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적절하겠지만 만약에 또 이 어느 정도 수익 매매를 즐겨 하신다, 약간 들고 가는 매매를 즐겨 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새롭게 제가 말씀드렸던 변압기 관련된 종목들처럼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로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변압기와 관련된 부분들 좀 알아봤고요. 그럼 두 번째 섹터로는 어떤 부분을 지켜보고 계십니까? 오늘 시장에서 상당히 좋았다라고 느껴지는 섹터가 바로 제약 바이오였죠. 뭐 일단은 HLB 관련된 종목들, HLB 그룹주들이 HLB 자체는 상승이 굉장히 좀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후속주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HLB 바이오스텝, 뭐 그 다음에 HLB 테라퓨틱스, 뭐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HLB 생명과학 이러한 종목들이 일제히 좋은 상승이 다 일괄적으로 나와줬는데 사실 오늘 이 종목들이 저는 가장 오늘 시장에서 흐름이 좋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게 되면 HLB 테라퓨틱스 최근에 물량들이 상당히 잘 돌아주면서 고점에 있었던 물량들 모두 삼켜주는 모습 나와줬고요. 그다음에 바이오스텝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최근에 물량이 아주 잘 들어와 주면서 앞선 구간에 수급을 또 다 삼켜두는 모습. 즉 HLB 그룹주들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 새롭게 올라갈 준비를 단기적으로 해주고 이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상승이 나와준 거거든요. 즉 그렇게 보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일진전기나 LX 일렉트릭 같은 이러한 흐름과 그대로 어느 정도 이제 움직임을 좀 같이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량이 들어오고 나서 소화해주고 그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급등. 마찬가지로 HLB 그룹주들도 물량이 들어와 주고 소화해주면서 급등. 이러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항상 많이 강조드리지만 이런 힘 있는 종목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중에 일부 아직까지 덜 올라간 종목들이 또 제 눈에는 어느 정도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힘을 또 어느 정도 잘 갖춰주고 있는 종목들이 보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항상 모든 종목이 다 좋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금리 인하기에 분명하게 또 성장에 대한 기대감, 꿈을 먹고 사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모든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HLB 그룹주처럼 확실하게 힘이 있는 종목들로만 잘 선별을 하셔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뜨거운 제약 바이오에서도 과연 어떤 것들을 좀 봐야 될까 궁금했었는데요. 기준이 확실하게 가는 게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후장 전략 포인트 간략하게만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CPI 결과 나왔으니까 이제 FOMC만 우리가 또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 FOMC는 우리가 이미 다 예상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렇게 큰 폭의 뭐 위험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이번 FOMC가 지나가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상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또 다시 한번 차오를 수가 있어서 뭐 이번 FOMC만 잘 넘어가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이 결론적으로 뭐 어느 정도 이제 이 약간의 소강 상태에 들어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가오는 일정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면서 개별주 종목들만, 그러니까 가는 종목들만 움직이는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제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개별주 종목 장세가 될 거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잘 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다음 주 FOMC까지 해주셔야 될 전략은 명확하죠. 확실하게 잘 올라갈 수 있는 개별주 종목들을 잘 선별을 하셔가지고 접근을 잘 하실 수 있어야지 결론적으로 다음 주까지 수익을 챙기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다음 주 FOMC 지나갈 때까지는 굳이 뭐 너무 무리하게 매매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완전하게 개별주 종목군들이고 개별주 종목군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종목을 일부 종목들 갈 수 있는 종목만 잘 골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매매 전략을 좀 잘 생각을 하셔서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니면 섣불리 접근하지 말자 정도로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후장에도 관련된 내용들 잘 녹여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략포인트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에도 수익 많이 내세요. 고맙습니다.